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힘, 즉 용기에 대해서 한 구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금방 넘어가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리도서입니다. 용기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일에 도전하는 정신이라든지 두려운 일에도 씩씩하게 임하는 자세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는 좀 다르다. 실패라는 결과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지 않는 것, 즉 마주보고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무엇이든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용기를 낸다. 따라서 기대와 달리 실패하거나 그 결과가 초라할 땐 쉽게 좌절하기도 한다. 그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덧 용기는커녕 어렵지 않은 일도 간단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한 자신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내던지는 힘을 발휘한다. 언젠가 가까운 지인에게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50줄에 접어든 그분은 음악에 전혀 취미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나 또한 그분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 아주 오래전의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한 남자아이가 공책에 무엇인가 열심히 끄적거리고 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가득한 교실 안이었고 음악 시간이었다. 아이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음표를 그리는 중이었다. 다 그린 사람?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 크고 강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아이는 용기를 내서 손을 번쩍 들고서는 저요! 하고 외쳤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감을 품은 채 아이의 공책을 살펴본 선생님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한심한 놈아, 오선지 위에 콩나물 대가리만 그리면 악보인 줄 알아? 그러고선 공책으로 아이의 정수리를 3번 내리쳤다. 반 친구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다. 평소 손꼽히는 우등생이었던 아이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이는 억울하고 의아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물어보았다가 더 혼나기라도 하면 어쩌나 겁이 났던 것이다. 자신이 맞은 이유조차 몰랐던 아이는 나중에서야 오선지 위 음표 위치에 따라 개 이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선생님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교과서에 있는 악보를 그대로 옮기라고만 했고 아이는 나름대로 따라 그렸으나 개 이름이 제대로 맞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튼 그 이후로 아이는 음악을 무척 싫어하게 됐다. 다른 과목 시간에서도 답이 틀릴까봐 이전처럼 손들고 발표하기를 꺼렸다.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나요. 그냥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물어볼 걸 그랬나 싶어요.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시절의 상처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여전히 가끔씩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한다. 만일 자기가 그렇게 물었다면 선생님은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조금이나마 당황을 했을지 아니면 아이의 당돌함에 도리어 더 화를 냈을지 궁금하단다. 이야기를 들은 나는 나중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블랙독이라는 그림책 한 권을 선물했다. 그는 내 앞에서 책을 금세 읽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역시 선생님한테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래서 몇 대 더 맞더라도 내 속은 시원했을 텐데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쓰린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곧 잊어버렸을 거예요. 블랙독은 어느 날 아침 호프 아저씨네 집 앞에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검은 개를 처음 발견한 호프 씨는 호랑이만한 한 검둥개가 나타났다고 호들갑을 떨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 뒤이어 창문 밖을 바라본 아내는 그 검둥개가 코끼리만 하다고 표현하고 딸은 검둥개를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아들은 어린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털복숭이 괴물에 비유한다. 호프신의 가족은 커다란 검은 개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불을 다 끄고 커튼을 닫고 이불 밑에 숨은 채 덜덜 떤다. 검은 개의 크기는 그 개를 본 사람의 마음속 공포감을 나타낸다. 검은 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그리하여 나중에 본 사람일수록 개를 더욱더 크고 무서운 존재로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막내 꼬맹이만은 검둥개 이야기를 듣고 다짜고짜 현관문을 연다. 그러다 잡아 먹히고 말 거라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를 보겠다며 나간 것이다.
꼬맹이는 집채만한 커다란 검은 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곳저곳 달리기를 시작한다. 꼬맹이와 함께 나뭇가지 및 꽁꽁 언 연못, 놀이터를 지나는 동안 검은 개의 몸집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고양이 문을 통과할 정도로 작아져 호프신의 집으로 들어온다. 멀쩡하게 돌아온 꼬맹이를 보고 놀란 가족들은 자신들이 봤을 때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무시무시하지도 않은 검은 개를 보며 또 한 번 놀란다. 책 속의 꼬맹이는 집안의 검둥개를 살펴보기만 하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집 밖으로 나간다. 검둥개의 모습이나 성질이 자신의 예상과 다를지도 모르지만 만나보지도 않고 짐작만으로 회피하는 대신 직접 대면하는 쪽을 선택한다. 용감하게 나선 덕분에 따뜻한 친구를 얻어 돌아온 꼬맹이를 가족들은 칭찬한다. 블랙독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무언가를 상징한다. 그 내용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풀기 어려운 갈등 혹은 도전해야만 하는 과제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호프신의 가족들과 같이 블랙독을 만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블랙독을 만나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는 핑계로 숨거나 그 일을 한없이 미루거나 아예 도망쳐버린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 저 산을 넘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알면서도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왜 그럴까? 한없이 자꾸 초라하며 무력한 자신을 마주할까봐 겁이 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만을 보고 싶어 한다. 멋지고 똑똑한 나, 너그럽고 상냥한 나, 선한 마음을 가진 나.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나의 모습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속 좁은 나,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나, 아는 척하고 싶은 잘나 보이고 싶은 나, 그런 나를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인생에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숙명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직면은 아기가 태어나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이루어져야 할 자연스러운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해, 두 해, 부정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한 불안은 블랙독처럼 커져만 간다. 결국 어른다움이란 괜찮은 나와 부족한 나 모두 나로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괜찮은 나만 앞장 세우거나 부족한 나에 집중해 절망한다면 진짜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관리하겠는가? 정신은 아이 단계에 멈춘 채 몸만 자란 사람이 많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꼬맹이가 A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검둥개를 보기 위해 나간 것처럼 뭐 어때?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앞의 문제를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꼬맹이가 사나울 줄 알았던 검둥개와 신나게 놀았듯이 막상 부딪히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아니 힘든 일이라 한들 이전까지 상상 속에서 부풀려온 만큼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나는 실패를 마주보고 끌어안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이야기했다. 실패마저 수용할 수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부족한 나를 직면할 때야말로 비로소 삶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길 것이다.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의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나는 없고요. 부족한 나와 괜찮은 척한 나를 동시에 다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그런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